네, 이코노미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 박사님 모시고요. 요즘에 좀 한반도 쪽 중심으로 이 동북아 쪽에 조금 분위기가 우리는 되게 괜찮은데 우리 말고 다른 나라들의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좀 별로 쏙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요. 이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관련된 얘기도 좀 오늘 이철 박사님 통해서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일 사실은 신경 쓰이는 거는 일본 총리가 이제 다카이치 이분이 이제 새로 됐는데 원래 약간 뭐 극우 쪽이다 뭐 하여간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뭐 아주 친아베 뭐 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좀 약간 성향이 그쪽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주재하고 있는 중국 총영사가 네. 굉장히 심한 말을 했대요. 제가 뭐 굳이 말로 표현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네. 기사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 네.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는 가장 우리가 외교적 수사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말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잘 표현 안 하는 게 외교부 쪽 근무하는 이제 외교관들인데 네.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다로 좀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획되고 의도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이. 다카이치가 총영사의 발언이. 총영사의 발언은. 그런데 지금 요 상황을 보면요. 일단 일본 쪽을 보면 네. 지적하신 대로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정책을 계승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공언한 사람인데 사실 아베가 전에 대만 유사 사태는 일본 유사 사태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것만으로도 크게 무리가 됐습니다.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카이치 총리의 경우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만일 대만 유사시에는 일본 유사 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사실 대만이랑 일본이랑 무슨 군사 동맹을 맺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도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상황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한다든가 그렇죠. 공격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이 개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개입하는 것도 이제 군사적인 무력 수단으로 개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그런 중대 발언이 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어떤 속사정이 있냐면 중국이 지난번 사중전의 이후로 대만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는 여러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위도 마구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정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냐. 뭐 대만 침공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개입 그리고 그렇죠. 일본, 한국의 개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거의 개입할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네. 일본의 경우 개입할 것이라는 암시, 우회적인 표현을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이 바로 명시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는 그 영향은 우리들이 받는 영향과는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이 여하하든지 간에 이번에 그 일본 총영사의 발언은 정말 그 상도를 벗어난 네. 사실 외교계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그런 발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걸 사과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을 하기도 사실은 되게 그러네요. 예, 중국은 사실은 해외에 비춰지는 모습보다 중국 국내에 비춰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에 이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하면 그렇죠. 이것이 그 기사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매체에서 전달이 될 때는 마치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하면은 중국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자꾸 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나타났던 모습, 특히 이제 우리와 중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의 어떤 그런 모습들, 회의하는 모습, 우리가 시진핑 주석을 의전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만찬 때 바로 옆에 앉아서 뭐 이렇게 하는 모습, 환담하는 모습, 시진핑 주석이 아주 여러 번 되게 자주 웃는 모습, 네. 뭐 심지어는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샤오미 폰 네, 가지고 네, 이제 네. 이게 뭐 통신 보안 얘기에 이걸 뭐 백도어에 있는지 확인해봐라. 네. 이게 다 농담이지만 엄청나게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농담들이었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근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중국에서 중국 언론들이 중국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화제가 되는 만큼 다루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제되고 그들이 말하고 싶은 부분만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 방문했을 때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이 오송홍기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그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좋은 모습, 서로 친해 보이는 모습.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막 웃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나왔단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한대소 하는 모습 이런 것은 이제 나오지 않고요.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정리정돈된 모습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예. 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그 강경한 자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도 그러니까요. 예, 그 반대편으로 끌어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겠죠. 저도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그 얘기를 좀 꺼낸 건데요. 지금 이제 전 정부는 확실한 스탠스였고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뭐 이걸 뭐 등거리 얘기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 때 조금 걱정스러웠던 대목이 뭐였냐면, 이제 기자회견을 라이브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정 질문을 이렇게 편집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의 기자들이 혹시 이런 민감한 질문을 하지 않을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를 누가 이제 질문하려고 싶었는데, 뭐 제가 뭐 라이브로 그 기자회견을 다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질문은 특별히 좀 없었던 것 같고, 네.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상당히 굉장히 좀 난처한 그런 네. 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이재명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암시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네. 그런 정도로 애둘러 표현은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적은 없죠. 그리고 이번에 사실 또 이슈가 됐던 게 한중 정상회담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 이 대통령이 핵잠수함 그 연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네. 좀 달라. 네. 사실 그게 결국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필리 조선에서 만들어 뭐 오케이 할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핵 잠수함을 한국에서 뭐 어쨌든 만들든 뭐 미국에서 만들든 간에 한국의 핵 잠수함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해진 거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텐데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별로 안 나오대요. 예, 일단 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 주의를 상기시키는 발언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완곡하고 언론적인 얘기만 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한중 관계 시각에서 보지만 예. 중국 쪽에서 볼 때는 핵잠을 추진하는 국가는 호주도 있고요. 그렇죠. 또 캐나다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너희는 핵잠을 가지면 안 돼라고 하려면 캐나다나 호주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그 상황은, 만일 중국 공산당이 의도하는 대만 통일 시도의 시간표가 그것이 비교적 가까운 시기에 있다면, 빨라진다면? 네, 그것이 그들이 의도하는 시기가 만일 호주나 캐나다나 한국이 핵잠을 개발해서 가지게 되는 시기보다 앞에 있다면 사실 지금 그걸 가지고 마구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직 어차피 우리가 사실 핵잠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2, 3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때는 대만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초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군요. 네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다카이치 총리 쪽으로 얘기를 넘어와서 이런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반도 여기 동북아 쪽에서 뭔가 그냥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각을 세운다는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일본이 의도적으로 좀 부각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떤 의도가 좀 있어 보일까요? 우리가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일본이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는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라는 영토를 의식할 때 대개 일본 본도 4개 도서를 중심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그 바깥에 먼 곳에 있는 섬 영토가 굉장히 많아요. 센카쿠 열도니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보다도 훨씬 본토에서 멀리 있는 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들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양 영토를 그리면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그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구단선 영역을 보면 뭐 엄청난 면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해양 영토도 만만치 않게 큽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해양 주권이 충돌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센카쿠 열도처럼 대만에 거의 붙어 있는 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센카쿠 열도는 우리가 지금 자주 미디어에 노출이 안 돼서 그런데 거의 하루 건너 하루식으로 중국의 무장 선박이 센카쿠 열도를 돌고 있고, 오히려 일본의 어선이라든가 일본의 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그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는데. 중국과 현재 영토 분쟁이 있는 상태고 위협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다카이 총리가 내부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다카이치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지나쳤다라는 일본 내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어떤 거냐면, 대만을 봉쇄한다든가 공격한다든가 하면은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표현이 그것이 적절치 못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여지를 없게 만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그 총리도 그것은 내가 과했다, 그러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나라도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발언을 할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화웨이하고 그 GT라고 그러나요? 그 중국의 통신회사죠. 이 두 대형 통신회사들이 유럽 연합 내 회원국들의 어떤 그런 초고속 통신망 이런 부분들의 장비를 공급하는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북미향 뭐 차량에 대해서긴 한데 중국산 부품의 의존도를 뭐 최소화해라. 일부 부품은 뭐 27년도까지 아예 제로로 만들어라, 이런 식의 지금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이런 뭐 첨단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이제 한국으로 묶어서 보면 서방권이라고 해야 될겠죠. 미국이랑 유럽이 좀 다 같은 거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견제 폭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 총리가 일본판 CFI US라는 공약을 내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보니까 결국 이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중국에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막겠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대서방이 크게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견제 폭이 더 커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미국이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모두 중국에 대한 그 기술 제재, 또 자국 기술의 보호에 대해서는 정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목소리인 거죠. 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EU에 대해서도, 유럽에 대해서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고, 또 EU 내에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고자 하는, 또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정책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다카이 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자기가
자민당 총재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이제는 이제 자기가 이제 총재도 됐고 총리가 됐으니 당연히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시행을 할 테고 네. 우리 쪽이 참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참 편승하기도 뭐하고 네. 참 우리 쪽의 스탠스가 참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많은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책과 전략을 세우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에서 서방의 기술 수준을 넘어서겠다는 네, 전략 목표를 가지고 아주 과학기술 올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있는 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럼 우리가 스탠스를 그러면은 이를테면 이제 미국이랑 뭐 이쪽으로 확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떤 전략이 될지는 많은 고려 사항이 있고 또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외교 안보적 정보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전문가와 정부에 맡겨도 좋을 텐데 다만 어떤 것이 됐든 나와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아, 예.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할 네, 때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쭤볼 거는요. 이게 참 중국의 기술력이 참 대단합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중국이 세계 최초로 토륨 원자로를 탑재한 대형 컨테이너를 공개했다인데 이 원자로는 알겠는데 토륨 원자로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거를 배에다가 탑재를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나라도 그 소형 원자로 SMR이라는 거를 개발을 지금 하지 준비 않았습니까? 계속 하고 있죠. 예. 네. 이 토륨 원자로도 그런 SMR 같은 것인데 아, 그 주요 원료를 우라늄이 아니라 토륨이라는 원소를 쓴다는 것이고요. 예. 이 토륨은 반감기가 뭐 백몇십 년인가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붕괴하는 그런 재료라서 평상시 우리 환경에서는 핵 분열을 하지 않는 그런 그 물질입니다. 이 토륨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 소형으로 만들 수 있고 냉각수를 쓰지 않고, 예, 그래서 폐기물을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러네요. 안전하고 어이구. 플루토늄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핵폭탄을 만든다는 예. 그런 우려를 우려도 받을 필요도 오해도 없고. 안 받아도 되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 토륨 자체를 경제성 있게 채굴하는 게 어렵고 아, 두 번째는 이 토륨을 사용하는 융형염이 굉장히 독성이 강해서 이걸 견딜 만한 설비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2011년부터 이걸 개발을 해서 아 오래됐네요. 예,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해왔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것이 그 우라늄으로 전환되고 핵 증식까지 한다는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개발을 해서 가겠다는 것이고요. 중국은 이 토륨 매장량이 몇만 년 쓸 분량이 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일단 구하기가 쉬운 거군요. 네. 양도 많고. 그리고 이 토륨 원자로가 아주 조그맣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뭐 3m 정도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선박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15,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만들겠다. 거기에 이 토륨 원자로를 엔진으로 쓰겠다. 야,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이것은 곧바로 항공모함이나 아니, 큰 그러면 전함 같은 데에 이 원자력 엔진을 달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잠수함도 마찬가지 다 되겠다는 다 그렇죠. 된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또 하나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제일 크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 응용이 될 수 있고 그 위성 궤도에도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종국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원가 그러게요. 우위를 가져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 발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결국 AI 경쟁의 이제 화두가 소위 말해서 AI 뭐 모델의 개발 이 부분이 아니라 결국 누가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이 싸움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만약 상용화 된다 그러면 이거 에너지 경쟁은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 우려를 하지 안 할 않을 수가 없는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이건 뭐, 예. 뭐 경쟁 상대가 없는데요. 뭐 SMR뿐만이 아니라 뭐 대형 원자로도 그렇고. 지금 중국이 그 원자로뿐만 아니라 여러 네. 방면으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오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적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2011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면 벌써 한 15년 정도 네. 개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다 그 중국 내에 있는 것들이니까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실현 가능하냐 이 부분만 좀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중국의 발표를 100%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아직은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오케이인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되는 거는 아직은 좀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판단되세요? 보통 이제 이론이 있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느냐는 거를 보통 프루프 오브 컨셉이라고 해서 예. 이걸 실험을 해보거든요. 예. 이 실험에 성공했다는 게 바로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실용화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증명이 된 것이고 이제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대로 만들면 되는 지금부터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 이게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진짜 뭐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라. 네, 이미 그 373메가와트인가요? 요 정도급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게 약 SMR급이네요, 딱. 예. SMR급은 사실 그거보다 좀 더 적습니다. 적나요? 예, SMR급 치고는 상당히 파워가 크고. 큰 것을 대형 원전이 개발한다. 대략 1기가 정도, 1기가 기가 정도 정도 되니까 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럼 사이즈가 굉장히 크군요. 네, 그리고 냉각수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요. 뭐냐면 네. 상대방이 공격할 수 없는 내륙 깊숙한 그렇죠. 위치에 그렇죠.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어디든지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그게 SMR의 장점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보다도 더 파워도 세고 네. 훨씬 더 오래 가고. 네. 예, 참 중국 당국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얼마나 진심인지를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그런 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나오는 기사 좀 계속해서 좀 잘 좀 추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